자, 오늘 AI의 미래에 대해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뇌 자체를 복제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대세인 LLM의 한계를 넘어 생물학적 청사진에서 직접 지능을 구축해낸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기존의 하향식 접근법은 방대한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거였다면 이제는 아예 뇌의 신경망 설계도 자체를 복제해서 지능을 구현하는 소위 상향식 접근법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먼저 지금 AI가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 알아보고 이어서 청사진을 기반으로 지능을 만드는 방식, 그리고 그 놀라운 증거가 된 초파리 시뮬레이션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 쥐의 뇌로 확장하는 방법과 이게 미래 AI 아키텍처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스케일링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LLM이 정말 대단하긴 한데 그 화려한 성능 이면에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LLM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지점들이 있어요. 크게 4가지 벽에 부딪혔다고들 하는데요. 데이터는 거의 다 써가고 있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죠. 게다가 왜 그런 답을 내놓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 때문에 안전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우리 뇌는 전구 하나 켤 정도의 에너지, 한 20와트 정도만 쓰거든요. 근데 LLM을 학습시키는 데는 도시 하나가 쓸 법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 95%라는 숫자가 지금 뭘 말해주냐면요. 바로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 쥐의 뇌 지도를 만들 때 전체 비용의 95% 이상이 AI가 그린 지도에 오류가 없는지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고치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럼 기존 방식이 이런 한계에 부딪혔다면 대안은 뭘까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 바로 바텀업 복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건축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지금의 LLM은요, 설계도 없이 그냥 무너진 건물 사진 수천 장만 보고 대충 이렇게 지으면 되겠지? 하고 짐작으로 짓는 것과 같아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어도 속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반면에 바텀업 방식은 완벽한 진짜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그대로 다시 짚는 겁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 완벽한 설계도를 바로 커넥톰이라고 불러요. 네, 커넥톰.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뇌의 모든 신경세포와 그 연결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놓은 뇌의 전체 배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청사진심이죠. 좋아요. 설계도를 구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설계도만으로 정말 생명체가 저절로 움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작은 초파리 한 마리가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최근에 연구자들이 초파리의 전체 뇌 지도, 그러니까 커넥톰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가상 물리 엔진에 연결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로 뭘 가르치거나 학습시킨 것도 아닌데 이 디지털 초파리가 그냥 뇌 구조 데이터만으로 스스로 걷고 몸 단장도 하고 먹이도 찾는 거예요. 행동이 저절로 창발한 거죠. 물론 여기서 한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는 건 뇌에서 자, 이제 걷자 하고 내리는 큰 그림의 명령이거든요. 실제 다리 근육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움직이는 건 아직 프로그래밍된 규칙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복부신경삭이라는 부분, VNC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설계도는 아직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갑자기 뚝딱 나온 결과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먼저 초파리 뇌 지도를 완성하는 데 몇 년이 걸렸고 이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고 또 이걸 물리 엔진과 합치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온 성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초파리는 선봉했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포유류, 쥐의 뇌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이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쥐의 뇌는요, 초파리보다 크기가 무려 6,500배나 큽니다. 이걸 기존의 전자현미경 기술로 지도를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아마 인간 게놈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해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였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바로 이 거대한 비용의 벽을 깨기 위해 등장한 게 E11 바이오라는 비영리 연구기관이고 이들이 개발 중인 기술이 바로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3개를 합친 건데요. 첫째, 10만 개가 넘는 조합으로 모든 신경세포에 고유한 단백질 바코드를 붙여줘요. 둘째, 뇌조직을 젤리처럼 부풀려서 그냥 일반 현미경으로도 자세히 볼 수 있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AI가 이 바코드를 보고 지도에서 틀린 부분을 알아서 찾아 고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95%의 수작업 비용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피리즘이 진짜 대단한 건 그냥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기술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어디랑 어디가 연결됐다는 배선도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연결이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지 같은 분자 정보까지 같이 담아내거든요. 말 그대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해독하는 로제타 스톤을 만드는 작업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 새로운 바텀업 방식이 우리가 만드는 AI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안전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LM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블랙박스 문제잖아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뇌 시뮬레이션은 완벽한 화이트박스입니다. 모든 신호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다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죠. 어떤 구조가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AI 안전성을 구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AI 시스템을 OS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LM이 고수준의 언어, 추론을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뇌 시뮬레이션은 물리세계와 상호작용하고 기본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아주 효율적이고 안전한 커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E11 바이오 같은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모든 기술과 데이터를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이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연구의 밑바탕에는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가정이 깔려 있어요. 바로 기능주의라는 건데요. 뇌의 구조와 기능, 그 패턴 자체를 완벽하게 복제해내면 그게 생체 조직이든 실리콘 칩이든 상관없이 의식 같은 정신활동도 똑같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언젠가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정말 심오한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디지털 복제본은 그냥 우리가 쓰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사람일까요? 이건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